안녕하세요. 국씨와 밥씨의 웹툰 식탁입니다. 와! 벌써가 아닌가? 두 번째 방송. 저 진짜 되게 짧은 시간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니, 2개 하고 벌써 하기엔 좀. 아니, 근데 되게 저는 정말 엊그저께 한 것 같은데. 그래요? 물론 근데 되게 오랜 시간 다운로드 수를 계속 확인하긴 했는데. 아이고. 근데 되게 진짜 금방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금방 하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공포 웹툰. 그쵸. 여기 밥씨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공포 웹툰입니다. 전 공포라는 장르를 너무 좋아해요. 공포 짱 좋아. 저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걸 3개를 지금 골랐는데 그 3개 외에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쵸. 많이 보면서 계속 보니까 꿈에 귀신이 나오고 진짜 꿈에 귀신이 나와서 사람들을 막 다 죽이는데 귀신이 진짜 일어났을 때도 그 심장에 압박감이 드는 그런 기분이 막 드는 정도로 좀 저는 삶이 조금 피폐해졌단 말이에요. 공포 만화를 계속 봐서. 아니, 난 되게 재밌게 잘 봤는데 이번 주도. 근데 혼자 신난 느낌이요. 아니야. 근데 계속 보니까 약간 무섭더라고요. 무섭죠. 무서웠어요. 계속 보니까 좀 약간 버스에서 계속 보다가 딱 내렸는데 뭐랄까? 막 집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괜히 깜깜한데 괜히 좀 무섭더라고. 살인마 누구 올 것 같고 뒤에서 맞아. 귀신 튀어나올 것 같고. 아니, 차라리 귀신은 그렇게 안 무서운데 저는 살면서 귀신을 봤다라는 게 거의 없어가지고 가위를 한 번도 안 눌려봤어. 저도. 저희가 공포 웹툰 특집이다 보니까 무서운 얘기, 각자가 겪었던 무서운 일들을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해보려고요. 좀 연결이 되는 측면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귀신을 봤다고 생각하는 경험이 있어요. 나 혼자 생각하는 거고 아무도 근데 별일이 없었어서 별건 없지만 나 엄마랑 이렇게 누워있는데 분명히 초록색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 진짜? 진짜로. 내가 생각하기에 신기하다. 꿈 아니에요. 왜냐면 우와. 내가 그때 잠이 너무 안 와서 이렇게 말똥말똥 있었는데 중절모를 쓴 남자가 초록색 옆으로 이렇게 다 초록색 기운이 이렇게 퍼져 있는 남자였는데 모자를 이렇게 한번 벗어서 인사하는 것처럼 이제 모자 벗어서 인사하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하더니 간 거예요. 신기하다. 진짜 찰나였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누가 사람이 올 일이 없으니까 그때 거기에. 그치. 그래서 집에 있는데 귀신이구나 저게. 그리고 어쩌면은 서양식의 저승사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승사자가 왜 왔지? 근데 내가 엄마랑 너무 이렇게 안고 누워 있어서 그냥 갔나? 이런 생각들. 저승사자가 그렇게 설렁설렁 할 리가. 만화에서 보면 항상 설렁설렁한다고요. 그거는. 아무튼. 밥씨는 근데 얘기하시기로는 자유로 계시는 그게 눈이 뚫려 있는 아니 그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원래 자유로 귀신 유명한 귀신은 이렇게 눈 뚫려 있는 그 귀신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귀신인지 아닌지가 확실하지 않은데 내가 본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뭔 일이었냐면 비가 오는 어느 날 밤이었는데 저랑 엄마랑 자동차를 같이 이제 타고 엄마가 운전을 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서울에서 이제 일산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유로에서 일산 쪽으로 빠지는 IC가 있는데 아무튼 거기를 지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일산 시내에 들어와가지고 횡단보도에 멈췄는데 어떤 사람이 막 비 오는 날인데 밤인데 어두운 옷 입고 무단횡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거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멈췄는데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저렇게 보행자를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맞아. 아까 자유로에서 봤냐고 이러면서 어떤 여자애가 거기 자동차 전용 도로잖아요. 어떤 여자애가 술 마시고 그랬는지 하얀 옷 입고 거기서 비틀거리고 있더만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야 이거? 진짜로. 근데 우리 엄마가 진짜 지금 좀 무서워졌단 말이에요 여기. 근데 진짜 우리 엄마 진짜 겁이 많거든. 거의 진짜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상황이면 누구나 저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우리 엄마도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 않나? 그런가? 근데 우리 엄마는 걔가
딱 진짜 사람처럼 보였나 보지. 그리고 약간 그 술 마시고 이렇게 학생이 잘못 자동차 전용 도로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나는 옆에 조수석에 있는데 못 봤단 말이야. 계속 앞을 보고 있었는데도? 근데 그치, 난 그냥 계속 앞을 보고 있었지. 그리고 차에서 딱히 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운전자 시야랑 또 조수석에 앉은 사람 시야랑은 다를 수 있으니까 나는 그냥. 아니,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가? 근데 차마 나는 눈 뜨고 있었는데 못 봤다는 얘기를 하면 우리 엄마가 너무 무서워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나는 자느라 못 봤어. 이랬는데, 와, 엄마가 그 얘기하는데 그날 진짜 무서워가지고 약간 가장 쫄깃했던 경험 중에 하나였죠. 오씨, 무서워. 약간 무섭지? 약간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무서워요. 약간 무서운 일 중에 하나였어. 아무튼 잡소리가 길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정리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의 작품은 네이버의 공포 단편 기획하고 아만의 백기여행지랑 디디의 관찰인간과 생존인간입니다. 첫 번째 네이버 기획물부터 말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거는 이제 여름에 2011년, 13년, 15년에 네이버에서 여름 단편, 공포 단편들을 기획을 해서 한 거예요.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그럼 뭐 이제 2011년 거부터 얘기를 해봐요. 그래요. 2011년 거부터? 2011년에는 이게 처음이죠. 2011년 네이버에서 처음이었어요. 웹툰을 이렇게 기획해서 여러 명의 작가가 단편을 이렇게 하게 된 게 완전 처음. 그래서 그쵸. 미스테리 단편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2011년, 13년, 15년 이렇게 공포 관련 주제로는 이렇게 세계 홀수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15년 거 현재 연재하고 있고 근데 이제 2011년 이후에 12년, 14년에도 한 해를 그냥 건너뛴 게 아니고 12년에는 지구가 멸망한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작가들이 각자 단편을 그 관련 주제로 해서 참여하는 형식이었고 2014년도에는 이 해가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꿀잼이었는데 이때는 네이버 웹툰 와디프라고 각 작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을 패러디? 혹은 아무튼 그거를 다른 작가 작품을 각자 작가가 그린 거였어요. 그 기획이었죠. 마치 아이돌이 서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그쵸. 서로의 무대를 따라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왜냐면 공포다 보니까 너무 스포가 되고 자세히 맞아. 얘기를 하면. 그래가지고 뭐 간단한 정보들을 일단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각자 재밌었던 것들을 좀 뽑아서 알려드리려고요. 뭐 2011년도 대략적인 정보부터 뭐 전달을 하자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7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연재를 했는데요. 날짜까지 진짜 잘 조사를 했습니다. 저 평균 별점도 다 조사했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뭐 궁금하시면 댓글을 써주시면 답변은 달아드릴 수 이렇게 있습니다. 댓글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회차는 1회부터 29회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11년도에는 상하로 된 에피소드가 4개가 있어가지고 에피소드 자체는 25개로 돼 있습니다. 25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조사를 한 게 되게 많기는 한데 어쨌든 이 웹툰 이 11년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스마트툰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스크롤로 이렇게 올려가면서 보는 그런 거고 소리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밋밋했던 시리즈? 근데 밋밋하지만도 않았던 게 그 시리즈 중 파급력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옥수동 귀신하고 봉천동 귀신이 정말 전국적으로 웹툰을 안 보는 애들도 알 정도로 검색어 1위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는 그 정도의 막 빵 하고 터지는 것들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걸로 해서 막 영어 버전도 나온 거잖아요. 그 웹툰 2개가 옥수역, 봉천동 이렇게. 그 뒤에 시리즈에서도 영어 버전 나온 작품은 몇 개 있기는 한데 거의 호랑 작가의 네, 호랑 작가 거? 아무튼 이게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영어를 하려고 한 생각은 없었는데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 영어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튀어나오잖아요. 밥씨가 이거는 꼭 컴퓨터로 봐. 이거는 꼭 모바일로 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반대로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무서운 걸 싫어해서 아쉬워요. 미리 알려주다니 개이득 이러면서 피해서 이 사람이 너무 간이 작아. 그런 걸 한 번쯤은 실험해볼 패기가 있어야지. 그런 거를 다른 데서 많이 겪어봤는데 공포 영화들 같은 데 보면은 다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겪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무섭다는 거. 알고 있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뭐 어쨌든 시리즈 얘기에서 작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어쨌든 이 시리즈가 전반적으로 좀 밋밋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옥수역 귀신이랑 봉천동 귀신 같은 경우에는 호랑 작가 작품인데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로 보면은 제대로 안 보이거든요. 근데 컴퓨터로 보면은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튀어나오는 효과 같은 미리 거를 알고 저처럼 무서운 걸 잘 못 보시는 분들은 모바일로 꼭 보시기를. 모바일로 보시기를. 저처럼 좀 그런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꼭 컴퓨터로 보세요. 모바일로 보면 그냥 호랑 작가 것도 밋밋해가지고 옥수역 귀신이야 뭐 워낙 유명하지만 호랑 작가가 이 11년도에 봉천동 귀신도 했거든요. 그거는 컴퓨터로 보시면 효과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정보죠? 이제 다 모바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컴퓨터로 보지. 컴퓨터로 저는 한 3-4번 봤어요. 근데 볼 때마다 좀 효과는 재밌더라고. 알겠어요. 아이, 겁이 많아, 사람이.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거를 각자 좋아하는 것들을 꼽아봤는데 공통적으로 꼽은 게 하나 있어요. 제목이 여름 귀신. 이거가 저희가 둘이 동시에 왜냐면 딱 꼽은 딱 하나 한 25개 작품 중에서 이거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 공포랑 코믹이 섞인 여기가 전부 다 공포만 있는 게 아니고 미스터리 단편이다 보니까 약간 코믹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만화가 저는 정말 재밌었어요. 뻔하지 않아서 좀 나머지는 뻔한 감이 사실 여기서 튀어나오겠구나.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뭐 이게 귀신이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었는데 그 만화는 좀 뭐지?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그리고 무서움으로 끝나서, 아씨, 무서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무서운데 뭐지? 하고 재밌게 끝날 수 있는, 이렇게 뒷맛이 깔끔한 만화. 그러니까 뭔가 공포인 듯 가다가 반전이 완전 웃음을 주는 그런 화였죠.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만화가 나오게 된 거에 대해서 서로 가설을 세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감에 쫓기면서 게임을 하다가 근데 이거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내용 스포가 될 수도 있나? 이런 얘기하면? 상관없나?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예시 정지를 하시고 스포 당하기 싫은 분들은 만화를 보고 오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하다가 이거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게임은 하고 있는데 마감은 해야 돼. 근데 아이디어가 없어.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했다. 이런 생각이고 밥씨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작가들이 평소에 공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억하심정이 쌓여가지고 나는 해소를 해보겠다 이런 심정으로 그린 게 아닐까 결말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뭐 혹시 SIU 이렇게 읽는 건가? 모르겠어요. 이거 작가분들이 혹시 들으신다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길. 난 이렇다. 아니 작가분이 직접 댓글 달으시라고. 그거 외에는 저는 사실 2011년에는 스토리가 진지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은 게 거꾸로 뜨는 달이라는 게 좀 무서운 얘기인데 그거잖아요. 이것도 스포입니다. 스포니까 거꾸로 뜨는 달이라는 말을 어떡하지? 이거 스포를 안 하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는 그냥 좋았다 이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좋았어요. 왜 좋았는지를 설명할게요. 이야기가 좀 스토리가 완결성이 있다. 짜임새가 있었어요. 이야기가 짜임새가 있는 게 좋은. 맞아, 그냥 놀래키는 것만이 공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짜임새 있는 것. 그거랑 거미와 사마귀. 이것도
예상은 조금 되는데 그 예상이 되면서도 너무 잔인하지도 징그럽지도 깜짝 놀라지도 않으면서도 재미있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저랑 같은 취향의 분들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밥씨는? 저는 아까 말했던 그 여름 귀신 그거랑 그게 15화예요, 참고로. 아무튼 다 조사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굉장한 조사를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거랑 뭐 당연히 2011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공포 효과에 있어서 호랑 작가라는 어떤 나름의 스타 탄생이었기 때문에 호랑 작가가 그린 2편 옥수역 귀신이랑 봉천동 귀신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옥수역 귀신은 개인적으로는 좀 밋밋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효과에 막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옥수역 귀신은 혼자만 스토리가... 밋밋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그렇겠지? 그게 굉장히 인기가 그 당시에 많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는 좀 스토리가 너무 밋밋해가지고 약간 좀 그랬고 봉천동 귀신이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바로 2013년 얘기를 해보죠. 더 얘기하실 거 있나요? 2011년에 대해서? 네. 2011년, 개인적으로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상하로 된 에피소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뒤 시리즈 12, 13 다 가면은, 한 작가, 한 회차, 거기에 한 작품,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무서운 거를 좀, 덤덤하게 보는 편이기 때문에 이 네이버에서 하는 기획이 어떤 특징이 있나 이런 걸 중심으로 11, 12, 13, 14, 15 다 이렇게 살펴보긴 했는데 어쨌든 11년도가 굉장히 처음 시도여서 좀 작품들 자체는 밋밋하고 좀 허접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이후 시리즈들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형식적인 거나 뭐 이런 거에서 그런 점에서 시리즈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별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2013년 거를 얘기를 해보면 2013년은 전설의 고향 이렇게 해서 다 전설로만 이야기가 다 전 에피소드가 꾸려져 있는 그런 거죠. 야심차게 기획을 한 걸 이제 전설로 공포를 주자. 맞아. 이건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패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난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작가가 너무 많아요. 이게 회차가 많아요. 가장 뭐 2015년께 몇 화를 할지 모르겠는데 2013년이 너무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는데 사실 전설에서 우리가 공포를 느낄 만한 소재가 다양치 못해요. 그래서 너무 중독이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고려장, 문둥병. 그래, 내가 그거를 수치를 조사했어. 근데 수치까지 조사. 왜냐면 나 다 보고 조사를 했는데, 근데 전설의 고향 같은 경우 뭐 회차가 많다고 하는데 그 49개 에피소드고 한 화에 한 에피소드여서 딱 49화로 돼 있고, 그리고 참여 작가가 딱 49작가 혹은 팀으로 돼 있는 경우는 팀까지? 상징적인 숫자네요. 49제 이런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라나? 그거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네.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형식도 스마트툰이어서 그 스마트툰 설명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화면을 클릭하면 다음 걸로 넘어가는 이북처럼 보는 그런 툰이죠. 한 컷이 한 화면인 그런 툰인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데 나는 전설이어서 좋았는데 그 소재가 겹친다는 게 제가 숫자를 세봤거든요. 근데 이거 얘기해도 스포 아닌가? 이건 뭐 어떤 작품이 뭐라고 한 건 아니니까. 문둥이가 아이 간을 먹으면은 낫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때 문둥이들이 아이 간을 먹는 뭐 그런 식의 전설 혹은 그런 식의 괴담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문둥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문둥병 환자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아이 간을 먹는다라는 식의 소재가 드러나는 경우는 3번. 그러니까 그게 한 번만 나와야 되는데 3번이나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소재가 겹치는 게 문제가 되나? 나는 소재 겹치는 것도 괜찮던데? 아니, 저는 그래서 심각하게 노잼이었거든요. 첫 번째 거는
그런 전설을 몰랐기 때문에 저런 게 있구나. 그래서 충분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야 이거 저번에 봤던 거야. 나 알아 이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오히려 좀 이런 거 소재 겹치는 게 재밌었던 게 그리고 문둥이가 아이가 먹는 거 말고 이거를 포함해서 사람을 먹는다라는 모티프 자체는 6번이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건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작가마다 그림체도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다 다르니까 그런 거 되게 흥미롭던데?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각각이 달랐으면은 이걸 같은 소재를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다른 생각들을 하고 이러는데 내 생각에는 생각하는 수준이 다 비슷하구나. 그리고 또 49명이나 섭외를 하려면 전부 다 원래 호러나 뭐 스릴러를 그리는 사람으로 섭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혀 인사이트가 없는 사람들을 많이 섭외했다. 그래서 확실히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오히려 2011년보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냥 이것도 저는 오히려 좀 좋았던 게 개인적으로 막 뭐라 그러지? 다른 만화에서 되게 웃기고 막 이런 것만 하던 사람이 이렇게 진지한 것도 나름 할 수 있구나. 아니면 랑또 작가 같은 경우도 그 전까지만 해도 병맛으로 엄청 유명했는데 거기서는 또 제법 나름 괴기스러운 작품을 만들어냈단 말이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보던 작가들이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포를 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니까 뭐 그런 거가 나름의 재미던데? 나름의 재미긴 한데 잘한 애가 몇 명,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이죠. 그치, 49개나 되는 것 중에 어떻게 다 잘한 거를 따지겠어. 그래서 아무튼 좀 진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설만 다루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범위를 넓게 갔으면은 더 편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생각을 했어요. 요새 쭉 호러를 제가 쭉 보면서 호러를 싫어하진 않아요. 무서워하면서 보거든요. 제가 다 챙겨봐요. 그래서 무서워하면서도 우리나라 호러는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보면서 또 느낀 거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호러의 씨가 말라서 무서운 전설이 별로 없구나. 그런가? 소재로 할 만한 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작가들이 그냥 소재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한 걸 수도 있지. 저희가 좋았던 작품들을 얘기해보자면 이것도 정말 신기하게도 공통적으로 꼽은 게 또 딱 하나예요. 그 많은 49개 중에. 그게 시척살이라는 작품이죠. 그건 좀 약간 소름 돋았어. 정말 일단 그 전설도 처음 들었고. 그쵸. 그런 진짜 근데 그건 실제로 형벌이 있었다는 건 거죠? 그런 거. 그 형벌을 다루면서 그 사람이 겪는 어떤 심정 같은 것들이 잘 표현이 됐다는 느낌. 그거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렸으면은 재미없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살렸다. 이 형벌 아니면 전설이 가지는 그런 공포들을 잘 살린 케이스. 그걸 찾아낸 작가의 어떤 자료조사? 이런 것도 충분히 칭찬할 수 있고 한데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게 그게 굉장히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저가 다른 것들을 좋아했던 작품들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어둑선이라는 작품하고 좀비견 하고 초상화, 가채 초상화 이런 것들을 좋아했었어요. 가채 그게 저는 컨셉이 전설이니까 전설하고의 어떤 케미 같은 게 잘 어우러진 그런 작품들을 좋아했던 것 같고 그래서 가채를 좋아했었고 그거는 초상화는 독특했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왜 초상화에는 손이 안 그려져 있냐. 그래서 그거를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것들이 좋았고 좀비견은 제가 원래 좀비를 엄청 좋아하고 그 작품이 너무 재밌다 이건 솔직히 아닌데 정성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다. 챕터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길어요 엄청. 맞죠. 그래서 정말 이 작가가 이거에 열정을 갖고 애를 썼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서 좋았던 거고 어둑선이는 우리 현실에도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라서. 그렇군. 우리 사회의 풍자 이런 것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약간 거꾸로 뜨는 달이랑 비슷한 느낌의 그런 거였어요. 어둑선이는.
약간 저도 초상화 나름 재밌게 봤는데 초상화는 약간 조금 그런 생각? 뭔가 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를 가끔은 그냥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가끔은 하지 말아야 될 필요성이 있긴 있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고. 공포의 법칙이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죽는다. 그치. 그런 생각을 잠깐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저도 이제 좋았던 거 꼽을 때 이게 전설의 고향이다 보니까 그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는 했는데 전설과의 어떤 조합? 근데 저는 그런 거보다도 좀 작가 특성이 잘 드러나냐 연출에서 그런 걸 좀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전 가채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윤창 작가가 개그감이 거의 좋아요. 좋은 작가기도 하고 또 작품도 다 약간 개그 위주로 그리는데 이거는 되게 의외로 또 되게 무섭게 잘 했더라고요. 그 그림체로. 근데 그 그림체로 전에도 역사극을 했기 때문에 그치 그건 또 그런데 이게 또 전설로 하면서 그래서 그것도 좋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래인간 작가가 그린 건데 양반놀이 그러니까 그 작가 그림체도 잘 살아있고 뭔가 연출도 괜찮았고 그 작가가 약간 뭐라 그러지? 한 작품을 이어지는 스토리로 그린다기보다는 뭐 1. 양반놀이 하면서 그거에 해당하는 장면 몇 가지 집어넣고 2. 이러고 또 그거에 해당하는 작품 넣고 이런 식으로 그리는 작가인데 그런 어떤 연출을 여기서도 보여주니까 그런 것도 재밌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억수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연옥님이 보고 계셔라. 지금 현재 호 연재하고 계시는 네이버에서 일요 웹툰 많이 봐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이분 억수 씨 아니고. 네. 저는 억수 씨 팬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 하는 작가님인데 그 억수 씨 옛날엔 지각 많이 했는데 요새는 스토어랑 같이 하면서 지각 안 해요. 지각에 굉장히 민감하신. 아니 민감하진 않지. 민감하진 않은데 막 화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억수 씨도 2013년에 참여해서 2013년에 할아버지와 매화라는 작품을 했는데 훈훈하면서도 나름 무서운 부분은 무섭고 해가지고 저는 이것도 좋았어요. 억수 씨도 좋아하는데 억수 씨가 또 이거를 또 공포지만 그 전설도 무섭지만 그치. 훈훈한 결말일 때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훈훈하고 조금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 중간에 무섭지만 앞뒤는 훈훈해서 중화가 되는. 귀여워요, 되게. 그리고 그림체가 워낙 귀여우시니까. 귀여웠어요. 그래서 좋았지. 처음에 저한테 그게 자기는 너무 재밌다고 저한테 말을 하시길래 이거 무서운 거구나. 조심해서 봐야겠다. 이러고 보다가 훈훈하다 이렇게. 아예 무서운 것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좋다고 하니까 전 또 엄청 튀어나오고 무서운 건 줄 알고 조심조심 이렇게 봤죠. 억수 씨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이거 연출 자체도 귀엽고 재미있었고 또 훈훈했고. 맞아요. 여러 작품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림 되게 잘 그리시는 분이 많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또 몰랐던 작가분들. 맞아요. 그럼 진짜 많죠. 있죠. 되게 49명이나 되니까 몰랐던 작가분들 많은데 이분 그림체가 되게 좋다 이렇게 느낀 경우도 있었고 재밌는 기획이에요. 그래서 재밌게 이것저것 그냥 접하고. 다양한 작가들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재밌는 기획이죠. 맞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2015년 거를 얘기를 해보죠. 현재 연재 중인 네이버에서. 네. 현재 네이버에서 월화목금 연재하고 있는 2015 소름. 근데 저는 지금까지 소름 돋은 적은 없어요. 네, 저도. 아직 초반이라 지금 몇 회까지 나왔냐면 11화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그렇게 무섭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말했다가 재미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없진 않은데 막 너무 엄청난 내가 최고라고 이 시리즈 최고라고 뽑을 만한 게 지금 나왔다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냥 평범한 무서움? 평범하게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요거는 스마트2는 아닌데 그냥 스크롤 내려서 보는 방식이긴 한데 원래 컷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컷은 그 장면이 이제 정지된 거를 표현하는데 이거는 형식이 특이한 게 컷이랑 컷 사이에 어떤 애니메이션이 있거나 아니면 맞아요. 컷 안에서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인물이 갑자기 눈을 깜빡인다거나
약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이버 웹툰이 계속 그냥 스크롤하는 일반 웹툰에서 스마트 툰이 나오고 옆으로 넘기는 컷툰이 나오고 고고고가 나오면서 이렇게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그림이 다르게 움직이거나 소리가 맞아요. 나오거나 진동이 오거나 이런 신진물물이 이렇게 신진문물이 도입이 됐는데 여기서 최신 문명이 도입이 돼 있는 그쵸. 2015년 단편 시리즈. 네, 진짜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처음에 딱 맨 위쪽에 온 오프 버튼이 있어서 그걸 누르면은 소리도 나오고 진동도 막 느낄 수 있고 이래서 약간 4D 느낌? 네, 맞아요. 물만 튀어나오면 되는 건데. 물 튀어나오면. 그래서 좀 보다 보면은 공포감이 이렇게 공포가 눈으로 보고 내용만이 아니라 이렇게 소리나 막 이런 것들로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러 명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볼맛은 있으나 아직까지 최고작은 나오지 않았다. 몇 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뭐 개인적으로는 공포가 물론 효과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이 소름 같은 경우엔 저 소리랑 그런 거 당연히 다 켜고 봤는데 근데 좀 소리랑 이런 게 아직까진 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오히려 조잡한 수준이죠, 아직은. 조잡해가지고 오히려 더 장치가 좀 공포를 반감시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발소리 나오는 게 좀 발소리? 무서웠어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발소리가 살짝 조잡하다고 생각해서. 발소리 자체는 조잡한데, 그 또 어두운 데서, 그러니까 집에 와서 보통 일을 하고 자기 전에 보게 되는데, 11시에 올라오니까 저는 거의 맞춰서 봐요, 그거를. 그래서. 상황도 무시 못하죠, 보는 그러니까. 상황. 좀, 무서웠습니다, 저는. 네. 그게 또 사람이 오는 거니까, 쫓아오는 그치, 거니까. 맞아. 사람이 것들이. 쫓아오는 그거였는데. 근데, 지금 11화 나왔는데, 그냥, 저는 그거 괜찮았는데? 깨끗함의 이면? 그거 기억나요? 네네네. 저는 그거 괜찮았어요. 그건 좀 최근에 연재된 거긴 한데, 그림체 자체가 좀 일단 괜찮고, 그 화면을 막 하얗게 그리잖아요. 그 애의 어떤 신경증적인. 그거 그냥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저는 진짜 2015년도 거 1화 나왔을 때부터 또 열심히 이제 챙겨봤는데 근데 생각보다 좀 아직까진 실망스러워가지고 이전 시리즈에 비해 오히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1화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1화가 뭐였죠? 1화가 그 영안실에서 난 그거가 소리가 좀 의외로 나올 줄 몰랐어. 소리를 안 키고 봤어요. 그거는 또 제가. 그래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여서. 그 데드데이즈의 작가. 그래서. 그래, 난 그게 저는 이거 1화가 왜 놀랐냐면은, 놀라진 않았는데, 약간 좀 흠칫했던 게 뭐냐면 소리가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켜고 보기는 했는데, 그 장면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줄을 몰랐어. 그러니까 어쨌든 1화를 봤으니까 그 뒤에는 약간 걷는 장면 나온다 이러면 발자국 소리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랬는데 그거 보기 전에는 그런 소리가 거기에 들어갈 거란 걸 예상을 못 해가지고 그 소리는 약간 섬찟하더라고. 내용도 또 있을 법해서 조금 약간 섬찟한 그런 거. 그러니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보다는 있을 법한 게 좀 더 무서운 법이니까. 그쵸. 좀 약간 뭐랄까? 내용 스포가 될까봐 말을 못하겠습니다. 스포에 조심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네. 2015년도는 또 보실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네. 근데 어쨌든 간에 나름 교훈적이기도 해. 그쵸. 재밌어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중박은 다 하고 있어요. 최하가 없고 중간만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은. 맞아요. 2013년도는 49화 중에 정말 이건 뭐지 싶은 것들이 나는 개인적으로 고리타 작가 진짜 좋아하는 편인데 천사의 섬 같은 거는 전 좀 약간 공개 디스입니다. 고리타 작가. 왕팬인데 공개 디스까지는 아니고 2013년엔 좀 별로였어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네. 거기서 장원급제란 걸 그리셨는데 진짜 이거를 무섭게 그리시려고 한 건지 개그로 그리시려고 한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런 게 몇 편 있었어요. 모르겠고. 뭐지?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는데 끝났어. 이런 느낌이 약간. 되는 게 몇 개 있었어요. 다들 그때 사람들도
뭐지, 똥 싸다가 안 닦고 나온 느낌은 막 이렇게. 맞아요. 그랬었던 게 있습니다. 아무튼, 짧게 하나씩 볼 수 있는 웹툰이니까 중간중간에 저희가 추천해드린 거라도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공포라는 장르 자체를 막 기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방송 자체도 안 듣겠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렸는데 우리 방송은 안 재밌다고 모르겠어. 방송은 안 무섭다고 말씀드렸는데 셀프 디스 지금. 아니야 나는 방송하는 거 재밌어. 우리는 우리끼리 재밌는 그쵸. 방송이야. 뭐 어쨌든 근데 우리 초반에 무서운 얘기 했잖아. 아? 그거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안 무섭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내가 한 얘기 무서웠다며. 아니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렇게 네, 인지 부조화가 오고 있어.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두 번째 작품 얘기를 해보죠. 네. 이거는 백기 여행지라는 아만이라는 대만 작가의 네. 작품입니다. 처음에 저는 모르고 봤어요. 대만 작가라는 거를. 아, 진짜요? 근데 이제 소개가 나와서 글로벌 웹툰, 라인 글로벌 웹툰 이런 식으로 해서 맞아요. 외국 작가를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도입된 이거랑 게 일요 웹툰이었나? 중에 바풀떼기라는 웹툰이 있는데 그거는 캐나다 작가였나?가 하는 건데 그것도 나름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감수성이 확실히 한국 감수성과는 좀 다른 느낌? 근데 이제 저도 그 생각을 했죠. 그냥 스토리면은 우리가 뭐 미국 영화 재밌게 보듯이 스토리면은 뭐 스토리만 재밌으면 될 텐데 공포에다가 에피소드 형식의 웹툰인데 잘 통할까 한국에서?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통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재미있고 그러니까 또 대만하고 이 약간 동남아 국가들이 맞아요. 공포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공포 강국이지 나름의. 그리고 이게 또 저랑 취향이 맞는 게 공포와 코믹이 약간 이렇게 퐁당퐁당식으로 이렇게 하나는 공포스럽고 하나는 코믹스럽고 이래서 그거를 기대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웃긴 걸까? 이번에는 무서운 걸까? 이러면서. 맞아요. 귀엽고 그리고 캐릭터들도 은근히 그 그림 귀엽고 맞아 그림이랑 캐릭터 귀엽고 그 뭐 에피소드로 돼 있는데 무서울 건 무섭고 또 막 무서운데 웃긴 것도 많고 이래서 저도 좀 좋아하긴 좋아해요 이거 마무리가 되게 끝날 때까지 몰라요 이게 무섭게 끝날지 재밌게 끝날지 그래서 댓글에도 사람들이 무서운 만화를 안 좋아하시니까 댓글을 먼저 보시고 아니야 무서운 보더라고요. 만화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데 무서운 거야 그거. 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좋아하는데 무서운 건데 마치 매운데 매운 거를 매워하지만 먹듯이 약간 그런 거지 저 약간 그래서 나 변태인가 생각하는 게 매운 거 막 울면서 막 먹어요 매워 죽겠는데 먹어요 맛있어요 난 매운 거 못 먹어서 안 먹어요 같이 매운 거 먹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매운 거 저 못 먹어요 알았어요. 아니 그게 단호박인 줄. 너무 심각하게 매운 걸 매워해서 진짜 막 땀을 원래 운동할 때도 땀 잘 안 흘리는 타입인데 그런 뭐라 그러지 그런 그러면은 이게 인기가 많아지면은 먹으러 갑시다 매운 거를 기념하면서. 이렇게. 우리 팟캐스트가 인기가 많아지면 저 매운 거 못 먹어서 저 신라면도 잘 못 먹어요. 청취자 서비스. 신라면을 못 먹으면 매운 걸 얼마나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저 집에서 비웃음 살 정도로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신라면 같은 거 먹을 때도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먹고 이래서 웬만한 매운 거는 진짜 못 먹어요. 그러면은 인기가 많아지면 시청자랑 내가 엽기 떡볶이를 먹으러 가야겠다. 그래요? 청취자. 저는 못 먹습니다. 저 옆에서 돈을 내요. 헐 대박. 먹으러 갔다가 떡 한 개 먹고 포기했는데. 저는 그걸 먹으면 손이 막 저릿저릿한데 매워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먹고 싶더라고요. 먹고 나서 1년 동안은 치가 떨려서 먹기 싫은데 1년이 지나면 먹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다시 백기 여행지 얘기를 하면 여행지로 들어오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에피소드로 하나 단편 형식이니까 좋았던 거를 제가 몇 개 꼽아보자면 제목이 가위인 거랑 침대 밑에 라라 언니 하고 물귀신 이 세 편이 다
완전 재밌는 것도 아니고 완전 무서운 것도 아니고 절묘하게 잘 밸런스가 맞은 화들이에요. 맞아요. 다. 그래서 그리고 정말 근데 이거는 내용을 스포하면 안 돼. 센스가 되게 이 작가가 센스가 있다고 느낄 만한 그런 다 맞아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공포 영화를 보면 사실 쟤 죽겠네. 쟤는 저기서 이렇게 하겠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마법이 펼쳐지는데 이 만화에서도 사실 보다가 이렇게 되겠네 라고 생각한 것들이 막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이 사람이 허접한 사람은 아니구나. 잘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맞아요. 저는 실제로 그 캐릭터가 작가 캐릭터가 있잖아요. 빨강색 그 도깨비. 근데 진짜 작가가 귀신 보는 것 같기도 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그릴 수 그런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상을 빗나가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접 본 사람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막 무서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안 무서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작가는. 그쵸? 그런가? 약간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 정도의 생각. 그럴 수도 있겠네요. 랑또 작가가 이번에 공포 만화를 그릴 때 맞아요. 자기의 경험들을 그린 것처럼? 그러면은 약간 뭔가 그냥 저 국시랑 저처럼 이렇게 가위도 안 눌려보고 귀신도 안 보고 이런 사람은 그 귀신에 대한 생각 같은 게 뻔히 이렇게 공포 영화나 만화 듣는 이야기 뭐 이런 걸로 한정이 되니까 그 안에서밖에 그쵸. 뭔가 변주를 생각을 해봤자 그 안에서 움직이는데 랑또나 이 작가처럼 이 작가가 귀신을 보는지 어쩌는지 사실 모르지만 이렇게 뭔가 생각했던 범주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경험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닌가? 직접 경험이. 설득력이 있는 발언이네요. 들었어요. 좀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근데 갑자기 생각난 게 이 작가 캐릭터가 도깨비다 보니까 귀신을 보고 이러면은 베풀에도 사람들이 너도 사람 아니잖아. 이렇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너무 웃겨서. 댓글이 너무 웃겨.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맞아. 저는 이 만화의 완성은 댓글까지 보는 것이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이 정말 재밌죠. 저는 뭐 어쨌든 댓글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로 그 침대 밑에 라라언니 맞나? 라라언인지 그거 되게 좋아하는 에피소드인데 뽑을 것 같아서 일부러 안 뽑았고 8화 악몽이랑 24화 충치 그리고 21화 갓난아기 이렇게 뽑았는데 모음 기준으로 뽑았냐면 8화 악몽은 무서운 거. 그러니까 실제로 무서운 거니까 참고하세요. 무서운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8화는 건너뛰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정확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댓글에도 정보가 있기는 한데 이건 무섭다 안 무섭다 믿을 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한 정보 8화는 무섭다. 그리고 24화는 공포가 웃음으로 이제 반전되는 그런 거여서 괜찮았다. 물귀신도 어쨌든 반전이 웃음이니까. 그래서 충치 24화 충치 꼽았었고 21화 갓난아기는 뭐 무섭거나 뭐 이런 게 아무튼 이렇게 혼재돼 있는데 댓글이 너무 웃겨. 댓글만 보세요. 댓글이 너무 웃겨서 이건 꼽았어. 너무 사람들이 진짜 센스가 그래서 나도 댓글 써서 배틀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좀 들게끔 도전해볼까요? 11시에 막 기다렸다가 아니 저는 그 사람들 학원 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르는 어떤 학원이 있을지도 몰라. 제목학원, 제목학원, 댓글학원 뭐 이런 거. 너무 센스가 다들 너무 좋아. 그거 다 어린애들이라 그런가? 내가 이렇게 잘 돌아가서. 나이 많은 사람도 있긴 있지 않을까? 그렇겠죠. 댓글들이 너무 재밌어요. 특히 저희가 배풀대기를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백기야행지에서. 왜 저희라고 해요? 나는 안 할 건데. 아니, 같이 해봐요. 댓글 안 쓴다고. 이렇게 해야 같이 호흡하는 느낌이 들고, 이 중에 누굴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게 어딨어. 나 안 돼. 어차피 나는 써봤자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저는 그 네이버 로그인 웹툰 볼 때 하는 거는 19세 이상 웹툰? 그거 볼 때밖에 로그인 안 해요. 네이버 웹툰 어플로 안 봐요? 어플로 봐요. 근데 그것도. 로그인 돼 있잖아요. 원래 잘 안 하는데? 로그아웃 해놓는데? 그래요? 네. 네이버에는 19세 사이버 없어서. 결박증 같은 거 있나 봐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저는 마이 웹툰 기능을 좀 활용하기 때문에. 아, 저는 어차피 거의 다 봐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다 보면 되기 때문에 잘 활용 안 해요. 저 혼자 해보겠습니다. 저 혼자. 도전해볼게요.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럼 저는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국시 화이팅! 예. 한숨 쉬지 말고 이제 한 줄 평 해요. 한 줄 평. 이거 한 줄 평은 공포툰이 무서울 때는 베프를 꼭 보세요. 입니다. 네. 저는 그림체가 귀여워도 무서울 수 있다가 한 줄 평입니다. 마지막 작품은 디디 작가의 관찰인간과 생존인간이죠. 네. 관찰인간이 원래 몇 년 전에 연재를 했었고, 빨리 수치 조사한 거 몇 년인지 얘기해주세요. 아이고, 또 제가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요? 네. 근데 너무 이번 주 열심히 조사해서 나 이렇게 하면 다음 주에도 열심히 해야 되나? 근데 어쨌든 어디 써놨는데? 네, 다음에서 한 관찰인간 생존인간입니다. 관찰인간 같은 경우에는 2014년 8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했고 총 20화로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이 아니구나. 전 되게 오래전이라고 네, 오래전 아니에요. 생각해버렸는데 잘못 정정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지금 현재는 무료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생존인간을 디디 작가가 연재 중인데 다음에서 매주 화요일에 하고 있는데 이게 관찰인간의 시즌2예요. 그래가지고 관찰인간을 무료로 아직 볼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은데 시즌 1, 2니까 아무래도. 근데 아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작가 작품인데 지금 유료화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 생존인간까지 완결이 나면 유료화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상을 조심스레 해보자면. 아기가 영화화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전에도 유료화가 됐었던 걸로 제 기억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 작가도 그렇게 막 무료로 납두는 것 같지는 않아서 관찰인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시즌이 아직 진행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유료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무료인 거 보고 살짝 놀랐거든요. 당연히 유료화 됐을 줄 알아가지고 아기도 시즌 진행되면서 앞 시즌이 유료가 됐었나 안 됐었나 이런데 그래서 아무튼 맞아요. 최대한 원래 무료 만화는 언제 유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는 걸로. 빨리 보는 게. 그리고 저희가 또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무료 웹툰을 위주로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쵸. 이 의의를 잘 받아서 빨리빨리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간단히 이제 작품 내용을 스포를 하지 않은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관찰인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은 주인공 최미훈이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밖에 나가면 사고를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밖에를 못 나가요. 그래서 타의적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 작품 제목이 돼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집에서만 사는 최미훈이라는 주인공이 옆집에 새로 이사온 사람들이 이상해서 거기에 검은 우비 쓴 남자가 비 오는 날에만 나다니거든요. 왜 꼭 옆집엔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사를 잘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만화가 되니까. 그치. 이거 나도 몰라서 말하는 거 아니지. 답답해서. 아니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 말을 너무 천천히 해서 답답해 듣고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빨리 말하는 거 아니면서. 알았어요. 아무튼 최미윤이 또 그러고 이게 공포의 법칙 같은 건데 꼭 그렇게 이상하면 겁이 나면서도 뭔가 호기심을 못 눌러가지고 관찰을 막 하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이 주인공도 관찰을 하다가 결국에 막 이렇게 이래저래 사건에 휘말리고 뭔가 그렇게 되는 만화입니다. 스토리라인 자체는 굉장히 단조로워요. 단조롭지만 흥미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훔쳐보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사실. 그쵸? 연예인들이 1인 방송하는 마리텔 이런 걸 좋아하는 것도 그들을 이렇게 훔쳐보고 싶어서 보는 거인 것처럼 소재는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생존인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관찰인간 시즌2라는 어떤 부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학생들 10명이 산골에 처박혀 있는 학교 기숙사에
네. 이렇게 버스 타고 집으로 도로가 가려다가 유실이 돼가지고 못 가서 거기서 이제 겪는 일들을 쭉 그리고 있는 중이죠. 기숙사에 갇혀가지고 나름 괴 생명체한테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죠. 약간 둘이 완전히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고 그 모티브로 삼은 어떤 것들이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는 게 있는 건데 약간 저는 물론 이제 이 작가가 그림체 같은 것들이 공포랑 미스터리 이런 분야에 잘 어울리는 그런 그림체라서 연출하는 것도 그렇고 재미있어요. 되게 수작인데 둘 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관찰인간, 생존인간 둘 다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스릴러에서 독창적이어야 봐야 얼마나 독창적이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내 생각에는 그런 거 치고도 어디서 본 것 같은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어디서 뭔가를 베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게 관찰인간은 약간 기생수를 영향을 받았다 라는 생각이고 생존인간은 제가 롤을 좋아하는데 근데 관찰인간에도 그래요. 그 우비 쓴 남자가 잭스라는 롤에 손가락이 3개인 캐릭터가 있어요. 그걸 좀 닮았고 걔도 뭔가 망토 같은 걸 쓰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그 생존인간에 나오는 여자 괴생명체 그거는 피들스틱을 닮았고 롤에 나오는 롤을 모르셔서 모르겠지만 나 피들스틱은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약간 그런 뼈만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건데 그래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런 것들을 좀 닮았다. 얘가 이거를 베꼈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참고한 것 같아. 어디선가 다 이 사람만의 무엇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작품에서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디디 작가 나름 눈여겨보고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인데 어쨌든 간에 방금 국씨가 말한 것처럼 스토리라인 자체가 뭐 독창적이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그래서 뭐 되게 많이 접할 수 있는 소재고 그거가 특이하거나 하진 않는데 저는 어쨌든 그림체도 사실 뭐라 그러지? 일본 만화에서 이토준지 이후에 약간 사람이긴 사람인데 뭔가 느낌 자체가 쎄한 식으로 인간을 그리는 그런 흑백 톤의 그런 것들? 그런 게 전체적으로 느낌이 좀 비슷한 게 없지 않아 있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독창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저는 이 작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상황 설정이랑 인물 표현 묘사에 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컷이 다음 컷으로 넘어갈 때 어떤 상황을 보여줘야 무서운가 이런 거를 잘 아는 작가가 아닌가. 그래서 소재 자체에 있어서나 그림체 자체에 있어서 와 이거다 이 작가다 이런 정도의 것은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냥 굉장히 단순한 소재, 단순한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도 그 정도의 어떤 나름 인기 있는 그리고 또 무서운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 설정들, 컷의 어떤 배치, 배열, 그리고 인물들의 표정의 변화, 그리고 그거를 그려내거나 잡는 방식, 얼굴을 크게 잡을 건지 아니면 멀리서 잡을 건지, 그런 걸 보여줄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독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무서워할까 이런 거를 활용을 잘 할 줄 아는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리고 주목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이 작가가 2012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공식적인 작품으로는 아귀, 관찰인간, 생존인간 이렇게 3편밖에 없거든요. 광고 만화 하나 그린 거 빼고. 그래가지고 그 3편에서 그 정도를 보여줬으면 앞으로 더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어서 어쨌든 네, 저는 그냥 좀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네. 저도 부정적인 건 아니고 저는 아니지 실컷 까놓고 갑자기 긍정적은 아니에요. 긍정적은 아닌데 부정적도 아니에요. 수작이라고 딱 말했잖아요. 수작인데 수작이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막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이러진 않아요.
모르죠. 이 생존인간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제 평가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이게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는 관찰인간과의 접점이 없는 상태인데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앞으로 접점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뭐라 그러지? 그 출석부처럼 이렇게 사람 그쵸, 얼굴 나오고 생존 명단이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배틀로얄에서 따온 것 같아 그거는. 어쨌든 그거에서 보면은 그 밑에 조그만하게 우비 쓴 남자 사진이 있는데 사진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게 있는데 완전 등장하지 않은 인물인데 거기에 박혀 있는데 아무래도 그게 관찰인간과의 어떤 접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더 생존인간 지금 챙겨보고 있긴 한데 네. 어쨌든 결말까지 봐야지. 근데 그렇게 결말이 돼도 깜짝 놀랍다 이런 결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아귀에서도 그랬고 그냥 그렇게 예상치 못한 결말을 그린다 이런 작가가 아니어서 그냥 충분히 보면서 전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만큼 그리는 작가가 없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칭찬을 하는 거지.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요 정도니까 이런 상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니까 무서운 만화를 그리는 것 중에, 그러니까 제가 공포 장르를 좋아하다 보니까 만화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래도 이 작가가 매화 그릴 때 되게 무서운 장면들 꽤 잘 그려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리고 나는 스토리라인 복잡하고 잡다하고 이렇게 안 그리는 게 좋아. 그리고 욕심을 많이 안 부리는 것 같기도 해서 좋고. 약간 나는 너희들을 깜짝 놀래키는 반전을 선사하겠다 이래봤자 사실 사람이 생각하는 게 거기서 거기고 이래가지고 이 작가는 애시당초에 그런 욕심을 별로 안 부리는 건지 아니면 어쩐 건지 몰라도 그냥 전 좋아요. 전 괜찮아요. 그냥 그림체도 마음에 들고 글씨 쓰는 것도 예쁘고 글씨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작가님이 들으시면 글씨체 좀 알려주시기를. 그래요. 그것도 이제 생존인간에서 이렇게 얼굴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씩 X표가 쳐지는. 물론 어디서나 많이 쓰는 설정이긴 하지만 난 그것도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싫어요. 그거는 진짜 많이 쓰는 설정이어서 또 그렇죠. 그리고 너무 주인공이 저는 주인공이 너무 안 죽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너무 안 죽게 될 것 같아서 조금. 왜냐면은 나머지 인물은 잘 죽는데. 되게 휙 하고 한 컷만에 딱 죽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주인공은 걔가 특별히 전략을 짠다거나 아니면 어떤 게 있는 게 아닌데 다 살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주면은 이건 내 취향이지만 그러면 더 좋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존인간은. 근데 주인공 안 죽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귀에서도 안 죽고 관찰인간에서도 끝까지 살았거든. 이거 스포 아니에요? 아니지, 그건 아니지. 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안 죽는다 잘. 주인공이 안 죽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타당하게 안 죽었으면 하는 거지. 이 사람이 그냥 주인공 버프를 받아서 얘가 먼치킨이라서 안 죽는 게 아니라.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아니 지금도 약간 낌새가 보여요. 지금. 어떤 남자의 집에 안 가는 히키코모리, 여기도 히키코모리가 하나 나오는데, 히키코모리 걔가 너무 신체 능력이 뛰어나, 지금. 그쵸. 약간 잘 도망다니지, 걔. 근데 아무튼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주인공이 대체적으로 잘 안 죽기는 하는 것 같아요, 작품 속에서. 그러니까 이 작가가 워낙에 인물도 좀 되게 한정적으로 등장시키고,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딱 뭔가 이분법적 구도와 남자 주인공은 또 되게 잘 안 죽고 능력이 나름 되게 특출나고 이런 것들 되게 진부한 걸 가지고 가는 게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칭찬을 하는 건 장면을 되게 잘 만들어요. 나는 그 생각을 한 게 이거 내용 스포라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생존인간에서 봤을 때 좀 놀랐던 게 여자애가 괴생명체 나타나서 거기 자기네 기숙사 거기 방 가잖아요. 네. 근데 문 열었을 때 딱 나왔던 그 장면을 두 컷으로 나눴잖아요. 사감 선생 나오고
그 방 전체 나오고 이렇게 잡았잖아요. 사감 선생님 상반신 정도만 나오고 다음 컷에선 다 나오고 나 그런 장면 배치 같은 거를 잘 쓰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딱 그거 두 개에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뭐 소재 같은 거나 이런 거가 막 참신하다고는 물론 평가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그걸 참신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 말 그대로. 국시가 말했던 것처럼 되게 진부하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런 배치를 보면서 정말 이런 배치는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화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작가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맞아요. 연출력이 중요한 그런 장르이기도 하고 다른 건 스토리가 좋으면 참고 볼 수 있어도 공포는 그쵸. 어차피 스토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공포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한 줄평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넘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자는 대로 하죠, 뭐. 뭐야, 이제 실컷 하다가 나름 정리를 계속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한 줄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응, 그러니까 한 줄평 해야 한 줄평으로 넘어가자고? 한 줄평 넘어가자는 줄 알았어. 아니, 한 줄평으로 넘어가자고. 그러면은 밥씨의 한 줄평을 들려주시죠. 네, 저는 계속 실컷 말했지만 디디 작가가 앞으로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 작품도 앞으로가 더 기대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이 작품이 연재 중이어서 생존인간이 그러니까 관찰인간과 어떤 접점을 이루게 될지 좀 예상이 없지 않아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생존인간이란 연재 중인 작품 자체에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작가의 앞으로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돼라고 한 줄 평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관찰인간이랑 생존인간을 나눠서 얘기를 해보자면 관찰인간은 한국의 기생수.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죠. 사실 연예인들도 제1의 자기 자신이 됐으면 하지 제2의 보아 제2의 전지현 이런 게 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칭찬이지만 어쨌든.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한국의 기생수라는 느낌이고 생존인간은 아직 평가가 이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생존인간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디디라는 작가의 작품을 계속 볼지 아니면은 이 작가 그냥 굳이 시간 내서 볼 정도는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지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공포라는 장르를 좋아하고 공포 웹툰을 좋아한다 하면 저는 충분히 관찰인간, 생존인간 시리즈는 현재까지 볼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볼만한 공포 웹툰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 정도면 추천할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3가지 웹툰 얘기는 다 했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이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 자체에 대해서 고민이 엄청나게 많았고 공포만 해야 되느냐 그쵸. 스릴러도 들어가느냐 이거에 대해 고민을 막 하다가 아니 대체 공포랑 스릴러는 무슨 차이가 있으며 그런저런 고민들을 엄청 많이 했죠. 엄청 많이 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공포만을 쭉 해오는 사람들을 조금 더 소개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계속했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럼 따로 빼서 소개를 하자라고 네. 결론이 내려져서 네. 저희가 이제 공포 만화를 쭉 그려오시는 나름 공포 웹툰 장인들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분을 소개를 할 건데 네 팀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세 분과 한 팀. 그래서 강풀, 팀 겟네임, 오성대, 황준호 네. 이렇게 네 분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네. 먼저 이제 가장 유명한 아까도 언급을 했었던 강풀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특 A급 정말 거의 순위 1위 아닐까 싶을 정도로 웹툰 작가고 아파트, 어게인, 타이밍으로 이어지는 이 미스테리 심리 썰렁물 시리즈 인물들도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시리즈를 그렸고 순정 만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바보 이런 것들로 해서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만화도 그렸었고 26년 이웃사람 이런 것도 그리면서 정말 강풀이 그리면 다 영화가 되는 거의 그런 영화의 화신입니다. 물론 영화는 다 망했어요. 참
참 안타깝죠. 연출가를 잘못 만난 건지 아무튼 영화는 다 망했는데 스토리를 정말 잘 쓰는 네,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그리고 그 웹툰 자체도 그림에 글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스토리를 잘 써서 그걸로 정말 초기 아파트가 완전 초기 작품이니까 그림을 보면은 정말 설명충 만화예요. 이 만화야말로. 맞아. 설명충 만화지. 그리고 누가 그 댓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파트를 다시 보면서 보니까 인물들이 다 여러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강풀 한 사람이 말하는 것 같다고. 맞아. 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약간 조금 오글거리는 대사들도 좀 쓰고 하지만 스토리가 정말 재밌는. 완결성이 너무 좋고 맞아요. 일단. 이야기를 정말 잘 짠다. 이거는 타고난 스토리텔러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작가예요. 맞아요. 동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많은 작품 중에서도 조명가게를 제일 좋아해요. 그거를 저는 무료일 때 봤어요. 연재하면서 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무료일 때 봤는데 이야기 자체로 완결성이 저는 가장 좋다. 이 작품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약간 감성적인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저랑 코드가 조금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조명가게 좋아하긴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웃 사람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조명가게는 뭐 완결성도 괜찮기는 했는데 좀 중간중간에 이해가 잘 안 되게 처리된 부분이 조금 몇 군데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나 좀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지? 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게 제가 멍청해서 그런 탓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거보다도 그냥 좀 처리를 좀 잘못하지 않았나 싶은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저는 조명가게보다는 이웃사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유료여가지고 막 돈 3,000원씩 내야 돼. 2,000원이었나? 비싸더라고요.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강풀 작가 비싸고 너무 좀. 근데 재미는 있어요. 네, 재미는 있죠. 그리고 영화로도 있잖아요. 영화로도 있으니까 물론 영화도 돈 내고 봐야 되지만. 그쵸. 영화보다 웹툰이 돈 낼 만한 것 같기도 하고. 아파트 특히. 아파트는 영화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웃 사람은 근데 영화도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강풀 작가를 높게 평가하는 것들이 제가 설정 오류를 엄청나게 싫어해요. 막 스토리를 벌려놓기만 하고 처리 못하고 말 앞뒤 안 맞는 걸 싫어하는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네, 다 본인이도 후기 같은 거 보면은 자기는 무조건 스토리 다 짜고 시작한다라고 하고 회차 같은 것도 보면 딱 알 수 있는 게 다 30회차로 끝내거든요, 작가가. 나는 회차별로도 다 진행 상황을 자기가 생각을 다 짜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이 보면은 계약을 20화씩 한대요. 그래서 다른 작가들은 다 보면 20화씩 시즌을 끊어요, 대체적으로. 다음 냉정한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겠지. 그네들도 계약직인 거지. 그러니까 20화 했는데 재미없으면 잘리는 그치. 거야. 무서워. 근데 어쨌든 그래서 보면은 대체로 20화에서 끊는데 시즌을. 근데 강풀은 워낙 뭐 특급 작가여서 당연히 입김이 센 것도 있겠지만 아파트부터 보면은 30회차로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그 강풀 작가가 딱 그 분량에 맞춰서 생각을 하고 그걸로 짜는 것 같고 그래요. 아무튼 진짜 그런 세세한 짜임새 같은 거가 좋은 작가여서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맞아요. 영화에도 출연도 직접 하시고 자기 캐릭터도 종종 나오시고 배달원 막 이런 걸로. 그건 좀 무리인 것 같아. 저도 영화에 나오시는 거는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팀 겟네임 소개를 해주세요. 네. 팀 겟네임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름을 모를 수가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되게 이력이 특이해요. 그래서 보면은 원래 그 교수인형이라는 작품을 나도 만화가? 도전 만화가? 그 네이버 베스트 도전? 아마추어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전 만화가에서 베스트 도전을 가나?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나도 만화가였나? 이랬대요. 그 이름이. 지금이랑 좀 달랐다고 하는데 거기서 연재를 하다가 다음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교수의 인형은 다음에서 연재를 하고
그 뒤 작품부터는 다시 네이버로 돌아가서 연재를 하는 되게 독특한 이력이 있는데 그 팀이잖아요. 팀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스토리 담당을 하는 아루아니 작가 그리고 작화를 담당하는 김칸비 작가로 돼 있는데 사실상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해요. 이렇게 서로 간섭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실제로 지금 김칸비 작가는 네이버에서 연재하고 있는 후레자식이라는 웹툰의 스토리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아루아니 작가는 개인 활동 거의 안 하다가 현재 월요일에 연재하고 있는 웹툰 적생의 그 스토리랑 작화를 둘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팀 겟네임은 스릴러를 워낙에 계속 하던 팀이어서 뭐 작품 활동 간단히 보면 2007년도에 교수 인형했고 다음에서 그리고 2009년에 네이버 우월한 하루 2011년에 네이버에서 멜로올릭 13년에 네이버에서 죽은 마법사의 도시 지금도 연재 중인데 이거는 김칸비 작가가 혼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후레자식 이거는 김칸비가 스토리하고 작화는 비흔이라는 작품을 하신 황영찬 작가님 하고 계시고 네이버 2015년에서 적생 얼마 전부터 아루아니 작가 개인 활동을 안 하던 아루아니 작가가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요새 이렇게 새로운 작품 위에 막 띄워주잖아요. 네. 들어가면은 거기에 적생이 멋있게 나옵니다. 딱 멋있게 되게 보고 싶게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적생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두 작가가 팀으로 모였을 때 스릴러를 하잖아요. 근데 개인 활동 할 때도 스릴러래.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은 정말 스릴러를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팀도 강풀 작가처럼 스토리가 좋아요. 그래서 반전 같은 것도 꽤 괜찮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네, 괜찮은 팀입니다. 뭔가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또 이래저래 막 말을 막 덧붙이기가 또 웃긴데, 개인적인 추천작은 교수 인형. 지금 현재 다음에서 서비스하고 있고, 21회차로 돼 있는데,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어서 이걸 추천을 해드리는 건데, 다른 작품, 우월한 하루랑 멜로홀릭은 현재 유료가 됐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멜로홀릭은 유료가 아닌가? 근데 어쨌든 우월한 하루는 지금 유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료는 돈 내고 보면야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교수 인형 같은 경우엔 무료인데, 이게 개인적으로 또 재밌기도 했었고요. 반전이 되게 흥미로워요. 저희의 친구 중에 한 분이, 공포 이거 하신다는 걸 듣고, 우리가 한다는 걸 듣고, 추천해달라고 밥씨한테 얘기를 했대요. 맞아. 그래서 교수 인형을 추천해주셨대요, 밥씨가. 안 봤을걸? 아니요, 근데 저한테, 네. 자기가 그냥 별로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재밌다고 하도 보라고 밥씨가 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봤는데. 네, 제가 좀 강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기대 안 하고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몇 시간째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밌어요.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신중한 기준 같은 걸 정해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 팀겟네임 교수 인형 굉장히 깔끔하고 스토리라인이 정돈이 잘 돼 있고 완결성이 좋고 스릴러의 핵심 요소 반전이 굉장히 괜찮은 작품. 반전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스포 아니에요? 아니지. 그건 아니지. 왜냐면 반전이 없을 수가 없어. 이렇게 보다 보면. 있지. 반전이 없는 게 반전. 진짜. 알았어. 이 국씨는 정말, 아무튼, 교수 인형 추천합니다. 팀겟네임 괜찮아요. 재밌습니다. 네. 다음에 제가 오성대 작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정말 아마 가장 유명하지 강풀 작가 빼고는 정말 요새 애들한테는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애들한테 인기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그린 것들이 소설가 제이, 절벽기, 기기개개, 요새 하고 있는 기기개개,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이제 소설가 제이하고 절벽기는 약간 좀 진지하고 딱 완결성이 있는 스토리예요. 절벽기는 영화화 됐을 정도로. 그래요? 영화? 무서운 이야기 시리즈에 들어가 있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몰랐네. 절벽기는 정말 잘 만든 작품이고 한데 기기에게는 약간 무서움이라기보다는 정말 기괴한 이야기. 이런 거를 어디서 가져올까? 이런 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것들을 연주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재 중단을 좀 하시더라고요. 소재 고갈로 인해서. 그 질질 끄시고. 아니, 작가가 좀 나는 안타까운 게 작가분이 맞아요. 좀 새가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솔직히 막 작품 보다 보면은 댓글창에 네. 흔히 말하는 댓글러들이 가끔 막 난리를 막 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토리가 너무 질질 끈다. 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본인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말을 다른 작가한테 해서 다른 작가가 자기 작품 그리다가 자기 작품 작가의 말에 그 작가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걸 썼나? 이래가지고 다시 그 다른 댓글러들이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자. 이러면 작가님이 너무 영향을 받는다. 약간 이런 식의 설전이 오고 같기도 해서 근데 소재 자체는 항상 재밌는 걸 잘 생각하는 작가인데 그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소재가 남들이 생각을 못한 거다 보니까 추리를 댓글에서 코난들이 활동하는데 맞춰버리면은 작가가 반감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쵸, 오히려 그것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절벽기 같은 거였으면은 예상이 되더라도 스토리를 쭉 완결성 있게 진행을 해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뭔가 통수 맞은 와 이런 이야기 이렇게 되는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맞춰버리면은 좀 재미없고 그 사람이 맞춘 게 대단한 게 되는 거지 만화가 대단한 게 아닌 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아예 내용을 바꿔버린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고 내용을 급 끝낸 경우도 있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 원래 생각했던 거랑은 달라지니까 완결성이 조금 떨어지고 그런 게 좀 아쉽기는 하죠. 그래도 작가가 너무 새가슴인 것 같다는 생각도 전 조금 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맞추든 말든 영향 안 받고 그리면 본인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텐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시니까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새가슴이라고 하셔서 더 상처받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안 들으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건 그렇죠. 네. 그렇지. 그래도 재밌어요, 정말. 저는 참, 이렇게, 아이디어가 이렇게 통통 튀는 그런 작품들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되게 재밌어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황준호 작가. 네, 뭐, 황준호 작가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인데, 팟캐스트 경쟁자이기도 하고. 나는 경쟁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미래의 경쟁. 네. 우리가 언젠가는 몰라요. 언젠가는. 어쨌든 황준호 작가님 현재 네이버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미래소녀 연재 중인 작품인데 악연이랑 공부하기 좋은 날, 인간의 숲 같은 작품으로 되게 유명한 작가님이죠. 근데 이 작가님 특징은 우리가 공포에서 뭐 뺀 이유 중에 하나도 주로 사이코패스가 등장하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불신, 사람은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울 수 있는가 같은 게 기본 주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불신이라기보다 근데 그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사실이고 사실. 그냥 그게 사실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그게 그러니까 착한 스토리도 있고 그런 사이코패스 스토리도 있는데 자기가 더 잘 그릴 수 있는 거를 그리는 거 아닐까요? 불신한다기보다 인간은? 그냥 그러니까 불신이라 함은 제 생각에는 뭐냐면요. 그 황준호 작가가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착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작가인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굳이 사이코패스가 아니어도. 네, 저는 사람은 착하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착하고 나쁘고 떠나서 그냥 잘 모르겠어요. 착한가 나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나쁘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말 그대로 알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황준호 작가는 그런 포인트에서 작품을 그리시죠. 맞아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류의 작품을 좋아하신다면은 네, 취향 저격일 것 같은 그런 작가님이죠. 네, 그 사람들의 어떤 뭔가 잔악함과 서로를 배신하고 막 약간 이런 저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성악설도 아니고 성선설도 아니고 그 비율로 존재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에게나 악함이 있고 선함이 있는데 보통은 사실 악함을 드러낼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평상시 살 때는 정말 나한테 이런 어떤 그런 상황, 쪼이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게 튀어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악함이. 나만을 위한 이기적임.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좋아해서 저는 황준호 작가님의 작품을
작품을 좋아한다기보단 그런 메시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좋아해요. 저는 뭐 그냥 그 황준호 작가를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뭐 소재 자체도 있기는 한데 가끔 지금 작품을 뭐 완결된 거는 3개 정도밖에 없고 미래소녀 연재 중이긴 한데 작품 보다 보면 간혹 그 이야기 전개가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건너뛴 건지 하는 순간들이 제법 좀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종종 나와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추천작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기 좋은 날이 일단 19세가 아니어서 악연이랑 인간의 숲은 청소년이 볼 수 없는 걸로 설정이 돼 있어요. 물론 다 어떻게 해서든 보시겠지만. 엄마 주민번호로만. 그렇지만 어쨌든 뭐 나이 제한이 있으니까 좀 그래서 공부하기 좋은 날이랑 미래소녀 현재 연재하고 있는 거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황준호 작가가 스토리 작가로 참여한 잉잉잉이라는 완결 작품이 있어요. 이거 공짜로 볼 수 있는데 네이버에서 이거 병마툰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 황준호 작가를 원래 아시던 분 그리고 그분 작품을 보시던 분들은 이걸 보면 정말 이 작가가 이런 스토리를 짤 수 있는 사람이었나 싶으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병마툰이 가능한 작가라는 거. 지금까지 오늘의 작품 3가지와 그리고 또 우리가 소개해야 될 공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네 작가들을 이렇게 소개를 쭉 했어요. 긴 여정이었네요. 오늘 되게 말을 많이 한 느낌. 네, 말 많이 했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저는. 네, 저도. 또 우리는 맨날 녹음하고 우리끼리 재밌어해. 장르가 난 이 장르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근데 되게 좋았습니다. 밥씨가 너무 귀엽다고 제가 느낀 게, 저 너무 귀여운 게, 공부한다고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되게 순수하게.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너무 순수하게 신나해서. 아니, 그렇게 말하면 제가 엄청 많은 것 같잖아요. 나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잖아요. 1살인가 2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2살 차이 나는데, 되게 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뻐하는 거예요. 공포 웹툰을 한다고. 근데 이제 저희서 다음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말을 하자면 다음 주가 음식 웹툰을 저희가 할 거예요. 와, 음식 웹툰 짱 좋아. 봐봐요. 공포 웹툰 좋다고 이렇게 아이같이 신나더니 갑자기 다음 주에 음식 웹툰이라고 또 아이처럼 좋아하는 너무 신나고 설레더라고요. 그 음식 웹툰 볼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공포 웹툰 할 때도 그렇게 좋아하더니 음식 웹툰 다음 주에 또 다른 거 하면 다른 거 한다고 신나할 거고. 아니 그런가?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은 애완동물로 키워야겠다고. 좀 그렇다고 합니다, 참. 네. 그래서 저는 그 국씨가 돈 많이 벌길 기원하고 있어요. 제 노후 걱정 좀 안 하게. 저 노후에는 다른 집 애완 인간 하면 되니까. 제가 제 애완 인간으로 하면서 주문을 했죠. 앞으로도 계속 신나해라 내 앞에서. 참 애완인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달려나와가지고 반겨주고 즐거워가지고 막 주인님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야죠. 근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데 사는 거 힘드네 진짜. 낮에 내가 출근하고 나면은 사는 거 힘드네 이러면서 담배 피우고 막 이러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는 음식 웹툰입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신나고 너무 즐겁고 그 음식 웹툰 볼 생각하면 벌써부터 신나고 군침이 도는데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포 웹툰이라고 해서 잘 안 들으시고 그러셨던 분들도 돌아오시기를. 네. 한화만에 나간 그 청취자층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 건가? 그렇죠. 앞으로 더 재밌어질 거예요. 1회보단 낫지 않나요, 지금? 그냥 말하는 거 훨씬 편해진 것 같긴 해요. 1회에는 그러니까. 사실 자료조사 같은 것도 막 하나도 안 했고 진짜. 전 했는데요. 저 막 써와서 말했는데. 저도 써오긴 써왔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많이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음식 웹툰도 또 여자분이시면 음식 웹툰 좋아하실 테니까 진짜 기대해 음식 주세요. 웹툰 더 재밌게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씨와 밥씨의 웹툰 식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